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웹세미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참석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제9차 웹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 속 선거 분야의 정책 및 경험을 주제로 진행되며 저는 사회를 맡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전혜준 사무관입니다. 발표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선거주무지원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윤종인 차관님의 개회사 후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신화영 사무관님이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일반 유권자 등 대상별 투표 시스템 및 투표소 방역 대책 등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이렇게 웹비나를 통해 전 세계 선거 분야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0년 현재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확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의 선거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다양한 대책들을 고민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투표소 내에서의 방역 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수칙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역 차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기관이 협의하여 이전에 실시한 적이 없는 찾아가는 투표소를 설치하고 일반인과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자가격리자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과 선거로 인한 감염 사례 제로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뿐만이 아니라 이를 신뢰하고 함께해 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웹비나를 통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의 주요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험과 사례가 앞으로 선거를 실시한 국가에 도움이 되어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웹비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각국의 선거 분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신화영 사무관님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했던 선거 정책과 경험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투표 시스템, 두 번째, 투표소 방역 대책 및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스템, 세 번째, 개표 방법 및 투표 이후 사후 조치입니다. 신하영 사무관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신하영 사무관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과 그 무엇보다 선거로 인한 감염 사례가 없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방역 대책과 그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전반적인 개요와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선거 방법,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그리고 일반 유권자의 투표 방법, 그리고 개표, 사후 관리,
선거 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방역 대책의 목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칫 방역 관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선거권을 현행 선거법 하에서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특별 사전투표소 설치를 통해 그리고 자가격리자는 선거 당일 일반 유권자와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총 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 방법과 두 번째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국외 부재자를 위한 재투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선거 당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일 투표가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시군구별로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거소투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머물고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거소투표 방법은 현재 거소하고 있는 장소에서 우편을 통해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투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투표 대상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이며 사전에 재선거 신청을 하여야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 방법은 재투표 기간에 재공간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 모두가 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나 재투표와 달리 사전에 신청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며 전국 읍면동별로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일 투표입니다.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선거일 당일 유권자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개표 방법입니다. 개표소는 시군구 선관위 소재지에 한 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소별 투표함을 개표소로 가져와 개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개표기를 통해 개표가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는 비례대표 용지가 길어져 수개표로 진행된 것이 특이점이었습니다. 현재 선거 시스템 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사전투표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자가격리자는 선거일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로 14일간 격리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외출이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럼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신고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28일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환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를 실시하였으며 3월 28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아서 거소투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투표 기간에 별도로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확진자의 거소투표 방법입니다.
거소투표 기간에 확진 판정을 받고 거소투표 신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소해서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후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인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는 투표를 하기 전에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 후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를 하도록 사전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진자 중 거소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총 36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소투표 신고를 하지 못한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별도의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를 해서 사전투표 기간인 4월 10일과 11일에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확진자의 투표를 진행하면서 투표소 종사원들은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였으며 최대한 확진자와 접촉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소 또한 환기가 잘 되는 야외에 설치하였습니다. 확진자 외에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 또한 투표를 해야 했기 때문에 확진자와 의료진 간에는 투표 시간대를 분리하여 접촉이 없이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 사전투표소를 이용한 확진자는 147명, 의료진은 299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자가격리자의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선거일 당일 모든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불가능하나 선거 당일에만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임시 외출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거 당일 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확인을 통해서 외출을 허용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 투표 시 방역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가격리자 중 투표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투표 의사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에는 투표 당일날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투표 방법, 마스크 착용 등 투표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투표 당일 자가격리자는 집과 투표소 외에 이동을 통제하였습니다. 자가격리 앱을 통해서 담당자가 자가격리자의 이동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였고, 자가격리자는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로만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 혹시 대중교통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했기 때문에 자가나 도보로만 이동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투표하는 임시기표소는 야외에 설치하였으며 투표사무원은 보호복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6시 이전에 별도의 마련된 대기장소에 도착하여서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투표가 끝나고 번호표 순으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 1명이 투표가 끝나면 임시기표소와 그 자가격리자가 사용한 기표용구 등을 소독 티슈로 소독 후에 다음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총 11,151명이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방법입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사전투표 기간에는 전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었으며 선거일에는 유권자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였습니다. 유권자들의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투표 전후로 모든 투표소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투표 당일에는 수시로 기표대와 기표용구 등 유권자들이 자주 접촉하는 지점을 소독 티슈로 수시로 소독하였습니다. 투표 당일 전 국민에게 재난안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투표소에 올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투표소에 도착하게 되면 유권자들은 먼저 발열 체크를 받게 됩니다.
발열 체크를 통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로 그대로 입장을 하게 되고, 만약 열이 있거나 기침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임시기표소는 일반인과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도록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열 체크 후에는 손소독을 하고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대기할 때는 앞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자제하도록 선거 사무원들이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바닥에 1m 거리두기 표시판을 부착하여서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표소에 근무하는 투표 사무원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마스크와 위생장갑 그리고 페이스 쉴드까지 착용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열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을 위한 별도 임시기표소를 설치해서 의심 증상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표 시 방역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규모가 크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를 개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개표 사무원과 참관인 등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표소 입장 전에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발열 체크를 통해 이상 증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선별 진료소에 보내어 코로나19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였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개표 사무원 또한 투표 사무원과 마찬가지로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수시로 손소독을 통해서 손소독제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내부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 실내 공기를 지속적으로 순환하였습니다. 선거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와 투개표 종사원들의 경우에는 선거 이후 3일 동안 발열이라던가 기침 증상 등 코로나19 이상 증세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개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통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자가격리자 투표 명단을 보건당국과 공유하여 혹시라도 확진자 발생 시에 역학조사 등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선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총선 기준으로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2%를 기록하였고,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선거 이후 2주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선거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이를 신뢰하고 함께 해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방역 대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접수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린 후 추가 현장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및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에 전 세계에서도 최초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였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는 처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선거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선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투표 전후로 모든 투표소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고 투표소 입장 전에 발열 체크를 하거나 손 소독 후 위생장갑 착용, 그리고 앞 사람과의 1m 거리 유지 등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선거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부 대책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 영상이라던가 리플릿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고, 이를 이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뢰를 해줬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거로 인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없다는 것을 어떤 지표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통상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2주라는 점을 감안하여서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와 함께 선거일로부터 2주간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선거 당일날 투표한 자가격리자의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하여서 향후에 혹시 모를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등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선거일로부터 2주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역학조사를 한 결과 투표소 내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한다면 선거에 있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거로 인한 신규 확진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우선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거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확진 환자의 입원 치료비라든가 의심 환자의 진단 검사비 등을 전액 건강보험 또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수칙 준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번 선거에 있어서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것은 저희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등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등록된 유권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등록된 유권자 수는 4,399만 4,247명이며 이 중 66.2%인 2,912만 6,396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투표소 입장 인원에 제한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번 선거에 있어서 투표소 입장 인원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투표소 내외에 1m 거리 유지를 위해서 1m 간격으로 대기선을 별도로 표시하여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표소 내에 있는 인원은 일정한 비율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병원에서의 투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우선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병원에서 이제 우편 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병원 측에 협조 요청을 하여서 거소투표 신청자에 대해서 거소투표 용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고, 그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에서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을 한 후에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 투표 용지의 경우에는 이제 병원 관계자가 별도의 소독 또는 멸균 처리 후에 우체통에 투입을 하거나 우체부에 인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투표 종사원에게 별도의 휴식 시간을 부여했는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본인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한 전문가를 포함한 투표소 직원은 총 몇 명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투표 종사원들의 별도의 휴식 시간을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투표 관리관의 책임하에서 그 투표 현장의 상황을 봐서 유동적으로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투표가 끝난 이후에 특히 이제 투표 종사원으로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경우에도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잠시 마스크를 내리고 이제 투표 종사원에게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 본인 확인하는 투표 종사원들은 이제 페이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서 혹시 모를 감염의 우려를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소별 직원 현황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대략 약 한 11명 정도의 인원이 투표소별로 배치되었고, 기존에 그전에 코로나19 사태가 아닌 일반 선거 때에 비해서 한 2명 정도의 인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투표소의 평균 크기는 어떻게 되었으며 투표소당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할당되었고 투표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투표소 크기의 경우에는 사실 투표소별로 해당되는 유권자 수에 따라 크기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수치를 얘기하자면 총 14,330개 투표소 중에서 가장 작은 투표소는 약 21제곱미터였고 가장 큰 투표소의 경우에는 12,110제곱미터입니다. 이걸 산술적으로 단순 평균을 하자면 약 투표소별 평균 크기는 182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한 투표소당 유권자 수가 5,000명 내외로 유지하려고 조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상황 하에서 투표 시에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대략 1분 내외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투표 방역을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으며 어떤 종류의 위생용품을 투표를 위해 구매하였습니까? 이번 제21대 총선 기준으로 예산이 약 2,267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은 약 20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구매한 방역 물품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제, 그리고 체온계, 그리고 소독 티슈, 의료용 장갑, 안면 보호구, 보호복 등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출마자의 후보 등록은 어떤 형식으로 접수되었습니까?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서류를 현장 접수하는 방법과 우편 접수의 방법으로 하였고요. 현장 접수의 경우에는 혹시 모를 감염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에는 접수하는 접수 사무원과 이제 후보자 간에 그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가림막을 설치를 하였고 또한 그 접수자뿐만 아니라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출마자의 선거 유세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또한 현장 선거 유세에서 후보자들과 만남이 허용된 최대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후보자나 정당들의 선거 캠페인은 기존의 방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외적인 접촉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 온라인 중심의 선거 유세라든가 선거 캠페인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만남이 허용되는 최대 인원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고 다만 유세 시에도 최대한 대면 접촉을 자제하도록 하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선 내에서 이제 캠페인이라든가 선거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투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국민이나 국외 부재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통해서
재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선거는 해외 각국의 공간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그 해외 국가의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서 일부 공간에서는 재선거 중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62개국 85개 공간에서 재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투표소에서 어떻게 선거인 확인을 진행하였습니까? 선거인 확인은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의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표 사무원은 선거인에게 말하지 않고 마스크를 잠깐 내리도록 확인하여서 그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여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야외에서 투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발열이라던가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야외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된 절차의 경우에는 우선 동일하게 이 선거인 또한 손 소독을 하고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투표 사무원이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나서 투표소에 들어가서 그 신분증에 맞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서 선거인에게 임시기표소 봉투와 함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인은 임시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 장관인 입회하에서 투표를 하게 되고 한 사람의 투표가 끝나게 되면 소독 티슈를 통해서 기표대와 기표용구 등을 소독한 후에 다음 임시기표소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투표 과정에서 어떤 법적 규제를 도입하였습니까? 사실 이번 선거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에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라든가 절차를 마련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인들에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발열 체크라든가 손 소독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선거 참여자들에게 투표 과정에서 어떤 행동 강령을 마련하였습니까? 선거 참여자들에게 투표소 내 대국민 행동 수칙을 마련하여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투표소 내 대국민 행동 수칙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 자녀 등은 가급적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그리고 투표소에 오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그리고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를 통한 소독 후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투표소 안팎에서는 그 앞사람과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를 두면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도록 하였고, 또한 본인 확인 시에 마스크 잠깐 내리기 등의 행동 수칙을 마련하여서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선거일에 선거인을 위해 투표 시간을 연장해 주었습니까? 투표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투표 시간 연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만약 어떤 법 개정이라던가 다른 절차를 마련을 통해서 투표 시간을 연장을 한다거나 투표일을 연장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 투표소 내 선거인들의 분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효과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모든 자가격리자가 투표했습니까? 사실 모든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당일날 별도의 발열 증상이 없고 그리고 그 사전에 본인들이 이제 투표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사람에 한해서만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해줬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투표를 위한 자가격리자 이동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가격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또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외출을 허용해 줬는데요. 다만 이동할 경우에는 도보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자차로만 이동하도록 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 과정은 저희 자가격리 앱이라는 앱을 통해서 전담 공무원이 이동 동선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가격리자 투표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접촉을 자제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은 자가격리자들 경우에는 6시 이전에 임시 별도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 별도의 번호표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 번호표 순대로 일반 유권자가 투표가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별도에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을 하였고 자가격리자들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 투표를 하게 되면 이후에 소독 티슈를 통해서 기표대와 기표용구 등을 소독을 하고 다음 투표를 진행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투표 사무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방호복을 착용하도록 착용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투표소에서 선관위와 참관인, 투표자 간의 유지한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투표소 내에서 투표자와 참관인 투표자 간에는 1m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관인의 경우에도 1m 이상 거리에 별도 위치를 지정해 두었으며 개표 사무원 좌석 또한 앞사람과 1.5m 이상 양쪽 옆은 최대한 넓게 유지되도록 설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허용된 유권자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투표소당 유권자 수는 5,000명 내외로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지역의 특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에 따라 조금씩 변동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 내 입장 인원을 별도로 제한은 하지 않았고 다만 투표소 내 1m 거리 간격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투표소에는 특정 인원들 특정 시간대나 별도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다수가 몰리거나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개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개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개표소를 확보함에 있어서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시설을 확보하였고 개표소 내에 환기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등을 주의 깊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표 또한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개표소 입장할 당시에 발열 체크를 통해서 발열 증상이 있는 개표 사무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을 하고 별도의 별도의 예비 인력을 활용하였으며 개표소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 장갑을 착용한 후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투표소 폐쇄 시 투표자들에게 대체 투표소 안내를 어떻게 진행하였습니까? 사실 이번 선거를 준비함에 있어서 별도의 투표소 폐쇄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 투표소가 폐쇄되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요. 만약에 투표소가 폐쇄가 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그 해당 투표소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그리고 그 투표소에 별도의 안내 사무원을 두어서 그 대체 투표소를 이제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시군구 선관위별로 별도로 차량을 이제 준비를 하여서 혹시라도 이제 투표소 폐쇄 이후에 그 지정 투표소에 온 경우에는 그 차량을 통해서 그 대체 투표소로 이동을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이 외에 추가적으로 주신 질문들은 이미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발표 내용과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웹 세미나의 내용이 앞으로 선거를 실시할 국가들의 도움이 되어 안전한 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웹 세미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기서 코로나19 대응 선거 경험 공유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